안녕하세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갑자기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더라고요. 발표 불안. 그렇죠. 이게 뭐 발표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 상황 자체에 대해서만 몸이 강하게 반응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정말 극심한 발표 불안을 겪으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분이 EFT라고 하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주 상세한 개인 경험담이 있어서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해요. 흥미로운데요. EFT, 감정자유기법.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EFT를 통한 발표 불안 극복 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겪었던 그 현재의 불안감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특정 과거의 어떤 감정적인 사건들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 과거와의 연결고리. 네. 그리고 EFT 같은 기법이 단순히 뭐 증상을 좀 관리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그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네. 이분이 처음 상태를 묘사한 걸 보면 와, 진짜 심각했더라고요. 어땠는데요? 발표하려고 딱 서면 머리가 그냥 멍해지고 음, 눈앞이 막 흐릿해지고요. 온몸은 딱 굳어버리고 심장은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와,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목소리는 또 엄청 날카롭게 떨리고 그랬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충동까지 느꼈다니까? 그 압박감이 어우. 정말 엄청났겠네요. 그 정도면. 자, 그럼 이분의 경험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 EFT 감정 자유 기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특정 지점들이 있어요. 경혈점이라고 하죠. 주로 얼굴이나 상체, 손 같은 곳에 있는데 네. 거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문장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아, 두드리면서 말한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뭐 감정적 고통이나 신체적인 불편함 뒤에 있는 어떤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 이런 걸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시스템? 근데 뭐 저희는 오늘 그 기전이나 원리보다는 이분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경험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분이 겪었던 그 문제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심한 증상들 말고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신체 증상 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그 긴장을 막 감추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티가 나죠.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그런 자책감까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안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발표하는 걸 되게 즐겼대요. 네. 어릴 땐 즐겼다고요? 네, 그랬는데 중학교 때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더 심해졌다는 거죠. 아, 그럼 어릴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크면서 불안이 점점 커진 케이스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가서는 발표 많이 시키는 수업은 그냥 피하게 되고 아예 회피를. 네, 그리고 발표 그 자체보다도 그 발표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막 걱정하고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큰 고통이었다고 해요. 아, 얘기 불안이라고 하죠.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네, 근데 이 불안감이 단순히 발표 상황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잴 때 있잖아요. 네. 주변에 누가 쳐다보거나 의식하면 혈압이 막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네, 혼자 재면 정상인데 꼭 누가 옆에 있거나 간호사가 재주면 높게 나오고 아, 베개고혈압 비슷한 건가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헌혈하러 갔다가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서 네, 헌혈도 못 했다고요? 네, 결국 헌혈을 못한 경험도 있다고 해요. 그때 간호사분이 혹시 좀 불안이 높으신 거 아니냐 상담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 일상생활에도 꽤 영향이 컸네요, 진짜. 그렇죠. 본인도 긴장만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하는 그런 막막함이 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겠네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뭐 약을 먹어볼까 아니면 일부러 자꾸 발표 상황에 노출시켜볼까 하는 노출 요법 같은 거요. 아, 노출요법. 네. 아니면 뭐 호르비너 발성 연습 같은 것도 생각해 봤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좀 심리적인 문제 같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 스스로 원인을 약간 심리적으로 본 거군요. 네. 그래서 발표 불안을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결정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네요. 그럼 상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상담사분이 일단은 증상이 특히 좀 심해졌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언제쯤인지 물어봤대요. 한 3년 전 기억부터 탐색을 시작한 거죠. 아, 최근 기억부터?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현재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고 과거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요. 네네. 들어보니까 당시에 새로운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좀 상당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스타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상사분들 있죠. 그래서 그 상사 때문에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아,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 상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막 지적하면서 약간 위로하는 척하면서 계속 그걸 상기시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대요. 아, 위로하는 척 하면서요. 네. 그게 더 힘들죠. 그렇죠. 그때 느꼈던 당혹감, 수치심 이런 감정들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주 강렬했나 보네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상담사분이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뭐 회의 시간에 느꼈던 수치심, 분노, 두려움 같은 거. 네. 그걸 대상으로 EFT 기법을 적용하도록 안내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 주변 같은 경혈점을 두드리면서 그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확언을 하는 거죠. 아, 그 특정 기억에 대한 감정에 EFT를 적용한 거군요. 네. 상담사분은 이제 현재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이 사실은 그 과거의 특정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이끈 거예요. 본인은 그냥 뭐 직장 스트레스야 흔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의 잔상이 유독 오래 남는 데는 뭔가 더 깊은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한 거죠. 그 상담 과정에서 사용했던 확언 문구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아,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다. 내가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면 새로운 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거요. 되게 의미심장한 문구들이네요. 그리고 생각은 물과 같다. 맞지 않으면 버리면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태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구들이 스스로의 생각 패턴을 좀 돌아보게 만들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 탐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더 깊은 곳이라면요? 그 강압적이었던 상사 있잖아요. 그 상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다른 인물이 혹시 없었는지 떠올려 보다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아, 아버지요? 네. 칭찬보다는 좀 무서운 표정으로 엄하게 대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막 잔뜩 주눅 들어서 벌벌 떨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죠. 와, 그 기억까지 올라왔군요. 네. 물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유독 심하게 혼났던 기억, 무서웠던 기억들이 먼저 확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오래전 일인데 이게 아직도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또 자책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정말 자기 내면 깊숙한 곳까지 마주하게 된 거네요. 그럼 그 어린 시절의 감정에도 EFT를 적용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분이 이제 확언 문장을 좀 더 추가해 줬어요. 예를 들면 너무 무섭게도 아빠는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어린 시절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바. 네, 그런 문장을 말하면서 계속 태핑을 하도록 도운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억눌려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감정 있잖아요. 아빠가 밉고 답답하고 무서웠던 그런 마음들을 느꼈다고 해요. 와, 그 감정들을 다시 느끼는 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랬겠죠. 하지만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과거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태핑을 계속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상담사분이 또 이런 말들을 덧붙여주면서 태핑을 유도했대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아빠가 밉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용서와 수용. 네, 그러면서 계속 태핑을 했는데 그러자 정말 놀라운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였죠? 다시 아버지를 딱 떠올렸는데 예전처럼 막 두렵거나 주눅드는 느낌 대신에요.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반항심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웃음이 빵 터져 나왔다고 해요. 네, 반항심의 웃음이요. 네, 뭔가 좀 의외죠. 상담사분도 마치 이분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때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하고 싶었을 법한 말들 있잖아요. 그걸 대신 막 표현해주면서 태핑을 계속 도왔다고 해요. 아, 대신 표현해줬다. 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꽉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해소되고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와, 이건 정말 단순하게 불안 완화 기법을 적용했다. 이걸 넘어서는 아주 깊은 감정적인 회소 과정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걸 또 되게 체계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냥 좋아졌어요. 이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발표 시 불편한 평가표라는 걸 활용했어요. 아, 평가표요? 네, 여기에는 발표 불안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항목으로 쫙 나열되어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신체적인 반응들부터요. 예를 들면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거나 가슴이 떨린다거나 숨쉬기가 좀 불안정해진다거나 네. 또 몸이나 얼굴이 막 떨리는 거, 땀나는 거, 얼굴 빨개지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지적인 어려움, 머릿속이 그냥 하얘진다거나 뭘 말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발음이 꼬인다거나 시선 처리가 어렵다거나 입안에서 말이 맴도는 느낌, 손 떨림, 다리 후들거림, 심하면 막 온몸이 떨리고 횡설수설하는 것까지 거의 18개 항목이었어요. 와, 정말 웬만한 증상은 다 포함되어 있네요. 18개나. 그럼 이 항목들을 가지고 뭘 한 거죠? 각 항목마다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매긴 거예요. 상담 시작 전에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아, 전후 비교를 위해서? 네. 그리고 특히 점수가 높게 나온 항목들, 예를 들어 5점 이상으로 불편하다고 체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EFT 태핑을 한 거죠. 그냥 태핑만 한 건가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그 불편한 상황을 일부러 떠올리면서 태핑하는 그런 연상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 가지를 같이 했군요. EFT 태핑, 연상훈련,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네.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거친 후에 변화가 어땠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몇 주 정도 지나서 다시 그 평가표를 작성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요. 오, 대부분의 항목 점수가 4점 이하로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18개 항목 대부분이 4점 이하라면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겪었던 그 수많은 증상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그냥 아주 약간 희미한 정도의 불편함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EFT 기법하고 연상훈련이 이런 변화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긴장을 좀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많던 증상들이 현저하게 개선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또 있어요? 이분의 처음 목표는 사실 발표 전에 너무 긴장하는 것만 좀 줄이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발표 상황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요? 그렇죠. 예상했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더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 18개 항목 평가표에다가 자기가 느끼는 불편함 하나를 더 추가했었어요. 19번 항목으로. 아, 직접 추가했다고요? 그게 뭐였는데요? 바로 가슴 답답함이었어요. 가슴 답답하며. 발표 불안이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발표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업무나 가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아니면 누가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할 때 이럴 때마다 느껴왔던 만성적인 불편함이었다고 해요. 아, 오래된 습관 같은 불편함이었군요.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발표 불안을 다루는 이 EFT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오랜 가슴 답답함까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가슴 답답함까지요. 발표 불안 해결하려다가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결과인데요.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도 좋아졌는데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오랜 불편함까지 같이 해소됐다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도리죠. 혹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발표 불안이랑 가슴 답답함이 별개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뿌리에는 뭔가 연결된 감정적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이 사례는 결국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불안이나 불편함이 사실은 과거의 특정 경험,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기억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EFT 같은 기법을 통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 그 뿌리를 찾아 다룸으로써 증상 원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다른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적인 뿌리를 탐색하고 해소하는 과정. 그게 중요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 이 경험담이 우리 특히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어쩌면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의 해답이 의외로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까요?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경험담이니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이 사례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과거의 특정 사건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적인 짐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반복되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뿌리가 혹시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지 한번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나의 불안의 뿌리 찾기. 네.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청취자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자료 속 인물은요, 발표 기술 자체를 막 연마하거나 연습하는 대신에 그 발표 불안과 연결되어 있던 과거의 감정적인 상처들 있잖아요. 네. 상관과의 갈등, 아버지와의 관계. 그렇죠. 그 상처에서 비롯된 수치심,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직접 마주하고 다룸으로써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뤘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의 해결 열쇠가 단순히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그 문제와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역사, 그걸 이해하고 때로는 그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좀 해소해 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